영세부터 100세까지 인생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함께 의논해드리는 상담해드리는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오늘도 문을 열어볼까요? 네. 오늘은요, 몸짱 미녀와 야수 부부가요, 가족 상담을 위해서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주세요. 아유, 두 손을 꼭 잡고.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파이터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육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진수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엄마 이한나입니다. 자, 갑작스러운 태클 시도였는데 잘 피했습니다. 자, 그대로 경기를 포기하나요? 자, 경기 중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의 웰컴티는요, 불주먹 챔피언 우리 육진수 고객님을 위해서 칙칙.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칙칙, 칙차입니다. 아하. 칙칙. 뭐 마셔볼까요? 네. 맛이 괜찮아? 어우, 역시. 맛이 괜찮아, 근데. 맛있습니다. 은은하게 단맛이 좀 있어. 원래 칙차라면은 되게 쓴 기분이 있는 차인데 네. 되게 부드럽네요. 네. 좀 달달하지. 네. 일단 뭐 파이터 출신의 배우 딱 봐도 포스가 어우 장난 아니잖아. 근데 사실 포스 하면 우리 오 박사님도 만만치 않은데 아니 우리 고객님 이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우리 오 박사님 제압하는 연기 가능합니까? 아, 처음 기선제압이요. 그렇죠. 거기 눈빛. 파이터 세계에서는 눈싸움이 정말 중요하죠. 나도 저쪽. 네. 밀리시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순해. 밀리시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순해. 생각보다 더 눈이 순하시죠. 아, 눈이 순해집니다, 진짜. 아유. 박사님이 쳐다보시니까. 아, 우리 육진수 고객님. 예. 지금 딱 외모만 봐도 진짜 뭐 강렬한 쌍남자 파이터 느낌이 확 나는데 예. 아내분께서 아주 따끈따끈한 제보를 하나 주셨습니다. 뭘까요? 일명 겉바속촉. 겉으로는 아주 강인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속은 촉촉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첫 번째, 밖에서는 굉장히 강한 남자인데 집에만 오면 일일 일눈물을 하신다. 일일 일닭도 아니고 일일 일눈물을 하신다. 진짜 일일 일눈물입니까? 네,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저녁 시간 되면은 문 닫고 진실의 방 들어가듯이 방에 들어가요. 혼자? 눈물의 방으로. 네, 그러면은 조용하고 이제는 아니까 들어가면 이미 눈이 빨개가지고 왜 뭐에 그렇게 들어가시는 오시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그 눈물 흘릴 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이제 방 울려고. 뭔가 슬픈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참고 있다가 평소에 그냥 뭐 이런 상황들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들을 막 이렇게 참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이라던가 감동적인 사연이라던가 누구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확 쏟아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우는 그 포인트는 남들이 울 때 같이 막 눈물이 같이 나요. 그 어떤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시는 상황은 보니까 울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풍부하신 거지. 그리고 감정이입을 잘하시는 거지. 저도 잘 울어요. 그럴 때. 저 잘 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울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니 뭐 남자는 뭐 울면 안 됩니까? 그리고 파이터는 울면 안 됩니까?
감정을 잘 표현한다. 근데 너무 잘 표현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벌써 박사님 품에 안겨서 울고 싶어요? 울고 싶구나. 지금 울고 싶어. 이 푸근히 감싸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박사님의 그 따뜻한 얘기 들으니까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아직 아무 얘기 안 하고. 하구나. 아직 아무 얘기 안 하고. 알겠어. 아직 공기도 안 했는데. 야, 이거 좀만 더 따뜻하면 이거 아주 눈물 받아 되겠는데, 이거. 지금 아내의 제보에 의하면 링 위에서는 상남자, 파이터 남편인데 놀이동산만 가면 그렇게 몸을 내뱉고온다. 왜 꼰다고. 놀이동산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막 외외꼰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또 제가 놀이기구를 조금 못 타요. 하고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쯤 되면 그냥 무서워서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놀이동산 가면 항상 핑계를 정말 결혼 생활 내내 댔어요. 그냥 뭐 가방 지켜야 된다. 내가 보안 수고 기다려야 된다. 내가 사진 찍어주겠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도 못 탔어요 아들하고? 아, 뭐 정말 큰 마음 먹고 회전목마. 큰맘 먹고 회전 먹마. 예. 하도 같이 타자고 이제 압박에 못 이겨서 이 정도는 타야겠다 정말. 그래서 큰 결심하고 아, 예. 그때 죽을 뻔했어요. 아주 어지럽고 막 네네. 아니 왠지 막 상어도 때려잡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악어도 때려잡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좀 겁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내분이 좀 못하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운동하는 것도 조금 숨이 많이 차고 뛰어다니고 이런 강한 거 좋아하고 산도 큰 산 가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저희 남편은 그때그때 이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올라갈 적에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엉덩이로 내려와요. 처음부터 바지가 다 헤어져 있어요.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 보는 건가요? 이거 설정이죠. 왜 앉았냐면 다리가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 그래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 이건 너무 창피스럽다 해가지고 그냥 엉덩이로. 뭔가 다른 동작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찍었네요. 네. 아, 요거는 제가 아주 드릴 말씀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네. 우리 남편분의 이러한 모습의 원인이 아내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의 그냥 환경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네. 귀남이도 자라서 네. 누나들 틈에서. 네.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겁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겁쟁이다. 이 얘기시죠? 아니, 너무 정말로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위치 에너지 변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흔들리거나 옆으로 흔들리는 거, 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예. 이제 배를 타면 배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배가 이렇게 물결에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멀미를 많이 하시고 비행기도 보이지 않게 흔들려요. 근데 그때 그 보통 사람은 그걸 못 공포감이, 느끼는데 이 우리 육진수님 같은 분은 요 흔들리는 걸 느끼고요. 약간 비행기가 꿀렁 출렁하거든요. 그러면 막 멀미를 시작해요.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도 기차 타고 가는데 한 번 톡톡톡 두 번 이렇게 흔들리는 거 느낀 다음에 막 이걸 어찌할 줄 몰라서 제 스스로 막 고개도 숙이고 일어나고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막 이런데 막 미칠 것 울렁거리고, 같아요. 예. 심장이 막 터질 것 토할 같은데. 것 같고, 네. 그런 거에 유난히 예민하신 거죠. 예민하다는 게 날카롭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한 자극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다시 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피하는 거죠. 기차가 덜컹거리는데도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는 2차적으로 뭔가 이제 그런 상황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약간 공포가 오는 거죠. 무슨 이 상황은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죽으면 어떡하지가 되는 거죠. 죽으면 예, 어떡하지?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 2차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치료가 네. 되는 겁니까?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면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좀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시면 네. 아, 오늘 저를 도움이 될것 비해서 같아요. 고백한 네. 것 같아서 이제 저 아는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냥. 네네. 아니 아드님이 두 분 계시다고 하셨어요. 아드님들 몇 살이시죠 지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큰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이고요. 네, 입시 준비하고 있는 고3이고요. 둘째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 이번에 해요.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네. 고3이면 17. 17. 17. 네. 응? 근데 실례지만 우리 이한나 고객님은 바뀐 나이로는 39? 39. 네. 39인데 큰애가 17, 17. 22. 네. 그러면 일찍 만났을 났어. 때 20. 아, 너무 만났을 때 왜 대충 대충 실수하고. 아니 왜냐면 벌써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다라는 게 언뜻 좀 생각이 잘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큰아들이랑 다닐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오해하겠어요. 예. 워낙 또 키도 크고 이러니까 네. 예. 그런 오해 좀 받으시죠? 네,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제가 네. 일찍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든든하시겠어요 이제. 네, 지금은 너무 좋아요, 오히려. 저도 나이가 젊었을 때는 오히려 나이 어린 엄마라는 컴플렉스가 조금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가 크니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든든하고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고객님들께서는 과연 정말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정말 이제 고3이면 진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죠. 그렇죠. 고3.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영어 과외만 하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혼자서 영어까지도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지 꽤 됐어요. 중학교 3학년 이후로는 모든 공부를 혼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담임 선생님 상담 때는 뭐 수도권 대학은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정말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 아니면 대학교를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가고 싶지만 되게 힘든 대학교잖아요. 몇 프로에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원하는 과에 원하는 대학교에 가려면은 이 상태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계속 조바심이 많이 생기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교도 되고 그냥 믿자 제 스스로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많이 걱정돼요. 네. 저 역시도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해본 적도 없고 저도 안 했는데 아들한테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지침을 못 주는 것 같아요. 혼자서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원아 그냥 윈터스쿨이라도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올래? 아니면 엄마가 스터디 카페 뭐 등록을 해줄까? 아니면 입시 관리만 해주는데 컨설팅을 받아볼까 했는데 과외도 해볼래? 뭐 학원을 가라? 입시 스파르타 학원도 가봐라? 정말 아직까지도 매일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네. 아하, 고3. 야, 나왔다. 네. 아니, 말만 들어도 일단, 아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3 참 힘듭니다. 쌤은 또 스카이대 중에 하나씩. 네. 고3 뭐, 스트레스는 사실 여기는 쌤밖에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런 말 하면 너무 재수없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속으로만 생각할게요. 예.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냥 교과서 위주로 네. 잠 푹 자고 하루에 8시간 자고 네.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또 설마? 아니, 우리 때는
과외 금지 세대예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맨바닥에서 그냥 자기가 다 찾아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왜 성문 종합 영어 우리 때는 정말 맞아. 그 녹초록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거를 보고 또 보고 수학의 정석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한 번 풀지 않아요. 여러 번 푸는 거죠.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고3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네. 고3병이다. 네.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진짜 있습니까? 실제로 병명이 있나?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진 않죠. 않죠. 네, 그냥 우리가 이제 사회적 현상을 이제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이제 중이병처럼. 고3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 그걸 이제 고3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화 불량, 그리고 뭐 식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잠이 더 많아지기도 해요. 정말 잠이 너무 많아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꾸 걱정이 되니까 그러겠죠. 지금 그래서 저희 지원이가 그래요. 잠을 잘 못 자는 자고 거죠. 네. 그리고 낮에 너무 길게 자고 식욕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루 종일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긴장을 좀 이완시키고 릴렉스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긴장을 완화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들로 아이들이 긴장을 완화하기도 해요. 실제로 중고등학생 중에 담배나 뭐 술 같은 걸 일찍 그 입에 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긴 하지만 고3병을 아이들이 앓을 때 부모도 같이 그 과정을 겪죠. 네, 부모도 굉장히 저희도 힘들어하세요. 힘들어요. 네, 네, 진짜. 매일 아이랑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질문 하나가 네. 진짜 있는데 네, 네. 물론 둘 다 예체능이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엘리트 집안이라고 있고 네. 공부 잘하는 집 네, 자녀분들은 공부 또 잘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네. 사실인가요? 공부에 제가 소질이 전혀 없었으니까 저도 너무 다른 학부모들처럼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문제도 풀어주고 싶고 뭐 하는데 뭔데 하고 제가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미 제 수준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네. 제가 진짜 가르쳐 줄 게 없. 저도 깜깜해가지고 그냥 네. 이게 같은 아빠로서 너무 공감하는 게 진짜 애들 수학이 너무 어렵더라고. 맞아요. 근데 그걸 못 해주는 아빠는 너무 속상해.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자식을 꼭 부모가 직접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녀한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회는 많이 주겠죠. 근데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처음으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갔는데 막 선생님이 이런 학업적인 얘기를 하고 막 대학교에 대한 설명하고 정시수시 막 하는데 제가 경험치 못한 얘기를 하고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예 그렇습니까라고 이렇게 정말 연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아들한테 어떤 대화를 할지 저도 그 대화에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티키타카를 하고 싶은데 제 스스로 그런 걸 또 못하니까 약간 흉내라도 좀 내주고 싶은데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네.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대견한 거 아닙니까? 나 스스로 공부하겠다. 학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내가 스스로. 네, 뭐 이거는 너무 사실 대견한 거 아니에요? 사교육비도 딱 줄이고 그러니까 경제 보탬도 가게에 되고. 도움이 되고 예, 그렇죠. 다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걸 중간에 뭔가 점검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 같은 거 보면 점수 나오잖아요. 곧잘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고 그냥 잘하고 있구나 그냥 이런 예, 그런 것만 보는데 근데 뭐가 걱정이 되세요? 지원이에 대해서? 지원이가 과목마다 약간 편식하듯이 좋아하는 과목, 하고 싶은 과목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할 수 있는 거, 조금 자신감이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등급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과목별로. 잘하는 걸 완전 잘하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잘하는 과목들 때문에 그래 학원 안 가도 우리 지원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능에서 필요한 다른 과목들이 또 놓치는 과목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옆집 엄마로서 좀 궁금한데 그냥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지원이가 지원아? 학원을 안 다니고 가고 있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스스로 혼자서 공부한다는 건지.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표까지 세웠었어요. 지원이가 달력에도 쓰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점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안 하고 달력에 X 표시가 굉장히 많아지고 무슨 뜻이래요? 안 했다고. 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계획대로 되지 오늘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네. 않았다.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저는 그래요. 가서 정말 성적이 막 오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또래의 아이들이 학원에 그 시간 되면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상시에 이게 아들분하고 자제분하고 좀 이렇게 교육에 관련돼서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저는 굉장히, 거의 예.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을 안 하니까 일부러 말을 계속 시키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너가 하고 싶은 직업이 뭐야? 뭐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무슨 과는 정했니?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적이 없어요.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아 엄마 나는 그냥 공부랑 안 맞아. 나는 그냥 공부 안 할래. 제 옆에 와가지고 그냥 나는 공부 싫어 이러면서 쪼잘쪼잘 얘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아이가 너무 과묵하고요.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아빠가 바라는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말 빨리 해라. 답변을 좀 빨리 해줘라. 워낙 이게 애가 이렇게 과묵하고 혼자 생각이 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거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공부가 그죠? 너무 그냥 심해요. 뭐 상담 정도는 받아볼 만한 거 아니에요? 학원 앞에서 울었어요. 학원 앞에서 울었어요. 안 가겠다고? 네, 학원을 좀 보내보고 싶어서 상담 예약을 잡아놓고 학원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 앞에서 울더라고요. 가기 싫다고. 학원 앞에서 울어서 결국 못 데리고 들어가신 네, 거잖아요. 물어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좀. 말을 안 해요. 아, 이유를 물어봐도. 네네.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진짜 학원 앞에서 울었을 땐 저도 같이 울었고요.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왜 그냥 싫다고 하는지 이유 자체라도 말을 해주면은 덜 답답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도 답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자식을 키워가면서 얘가 정확히 어떤 아들인지 이렇게 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집 부릴 땐 또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저희도 아직 자식이지만 완전한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지원이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 해볼게요 라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건 굉장히 박수 칠 네, 만하죠. 박수 칠 만한 일이에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스스로 설정한 어떤 방향이 언제나 지원이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수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의논과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란 네. 말이에요. 아예 듣지 않으려고. 네. 그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문을 좀 닫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과묵하다 못해 지나치게 얘가 좀 말을 많이 안 예, 한다면서. 묵비권을 네, 너무. 아주 묵비권. 심해. 어머, 삐꿍까지. 거의 대화를 그럼 안 한다고 밥 봐도 될까요? 먹으라고 부르는 것도 10번 정도 부르면은 대답 없이 나와요. 어머. 10번째 정도에. 아, 그러면 밖에서는 거기서도 과묵해요? 바깥에서 학교 생활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상담 갔을 때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학교에서는 또 예, 잘 제법 얘기 잘 지낸다고. 하고 친구들한테 네. 웃기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아이가. 그때 얘가 저랑 같이 이제 격투기 시청을 하거나 네. 스포츠를 볼 때는 정말 해설가 캐스터처럼 정말 말을 잘해요. 네네. 근데 그 순간 이후로는 또 딱 자기가 정말 좋아할 때만 말문은 정말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과묵한 스타일이 아닌가 본데. 그러면은. 뭔가 그죠? 약간 뭐 부모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뭔가 이렇게 소통의 어떤 통로를 조금 닫은 느낌?
키 크다. 야, 더 잘생겨졌네. 어머 멋있어. 잘생겼어. 잘생겼네. 어우, 여기는 멋있다. 엄마를 뭐 그대로 닮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이 된 육진수 아들 육지원입니다. 전혀 과묵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은 기대를 안 한다 하시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공부에 관해서 되게 많이 다투었었는데 엄마랑 그 이후로 공부에 대해서 무겁게 대화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공부에 대해서 매일같이 걱정하시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압박감 때문인지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게 될 때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또 해야 한다 해놓고서 펜을 안 잡게 돼요. 뭐 공부를 충분히 했을 때는 그렇게 고득점이 나오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20점대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편차가. 안 좋은 일이 2개, 3개 겹칠 때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을 때도 있죠. 제가 만약에 누가 저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연 만족만 할까? 혼자 이겨내는 게 더 성취감 들고 멋있지 않을까 생각이 더 커서 한번 학원가까지 끌려가가지고 진짜 문 앞까지 간 적이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겠다고 저를 믿고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못하고 학원을 다니게 됐구나 하면서 스스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스스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저에 대한 실망감도 컸고 속상했죠. 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인터뷰 영상을 보시니까 조금 더 아들이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학원을 권유하고 공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때마다 본인에 대해서 실망해서 엄마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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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아끼시고 어떻게 하든 좀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엄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원이 입장에서는 엄마 나를 압박감을 주네? 나를 압박감을 주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속마음을 모르고 너 이래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서 비교를 하죠. 또 하나는 너 부모가 너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너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네가 이래서야 되겠니? 성적이 안 나오는 걸로 갑자기 불효자가 돼 있어. 불효자. 아이들이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선생님 얘기가 맞다. 맞아. 다 맞아.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어머.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어머, 그러셨구나. 아이한테. 네. 사실 알면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얘도 힘들 텐데 자꾸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얘도 그게 더 스트레스가 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지원이 같은 경우에 자기 주관이 좀 분명하죠. 네, 뚜렷하고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요게 너무 지나치면 고집스러워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는 내 스스로 해낸 게 아니고 꺾였다고 생각을. 누가 저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연 만족만 할까? 결국에는 스스로 못하고 학원을 다니게 됐구나 하면서 스스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꺾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좋은 점수를 못 맞는 과목은 아예 손을 안 댄다면서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얘는 공부를 해도 점수를 못 받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해서 점수를 못 받으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은 거야. 언젠가 하면 받을 수 있어라는 걸로 자존감을 유지하려 드는 거예요. 제가 지원이한테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너는 이상한 고집이 있어, 지원아.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은 그래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철벽으로다가 막아버리니까 저도 부드럽게 다가가고 얘기를 하려다가도 그냥 멈칫하고 말고 그러면 또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혼자서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아이한테 다가가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으니까, 들으려고조차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정말 학원을 가라고 했던 것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선생님하고도 부딪혀보고 아이들하고도 경험을 하고. 너무 혼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고집 같은 게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나. 근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부모와 대화나 소통의 문을 닫는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굉장히 가정 불화가 심할 때.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고 가까이 가면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거리를 뚝 떨어뜨리고 나 혼자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자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이가 부모와 의논하고 부모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좀 어릴수록 더 그렇겠죠. 이때 무슨 이유가 됐든 그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어차피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부모는 없었어. 무슨 이유가 됐든 그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가 없었던 그 상황은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고 도움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상처인 거죠. 그래서 의논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이런 아이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희가 둘째가 지금 선생님 얘기 듣고 너무 놀란 게 이제 저희 둘째 지우가 좀 아팠던 태어나서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좀 이렇게 좀 큰 병원을 저희가 좀 왔다 갔다 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기간에 아마 지원이는 어떤 손길도 못 받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컸죠. 왜냐면 이제 와이프는 병원에 이제 있었어야 됐고 거의 상주. 예, 상주했어야 됐고 전 저대로 이제 또 경제활동을 또. 예, 운동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고 네. 아마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이제 할머니와 있었다 그런 느낌이 저 지금 말씀 속에서 느껴가지고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 너무 놀랐어요. 원래 지금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 둘째가 태어날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사실 뱃속에 임신 상태일 때는 몰랐어요. 아이가 아픈 거를 몰랐는데 네. 태어나니까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식도가 끊겨서 나왔고 그리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 이제 또 기도협착이라는 병이 생겨서 이제 호흡하는 게 힘들어서 한 6년가량을 병원 생활을 했어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렇게 시커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분명히 나왔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아이가 점점 이렇게 시커매져 가고 청색증이 온 거죠.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겨줘야 되는데 허겁지겁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체육관으로 가는 과정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고 작은 병원에서는 아예 무슨 병인지도 모를 정도로 큰 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6년을 저희는 병원 생활을 했어요. 네. 그 시간이 아마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네, 솔직히 힘들었어요. 진짜. 이 기도 협착증이 굉장히 많은 수술을 했을 거고 한두 번이 아니라 예. 수술 몇 번 하셨어요? 한 몇십 번 하셨을 예, 것 같은데. 작은 수술까지 포함하면 40번 넘게 수술을 했고요. 40번 넘게 수술을 했고요. 네네. 중환자실을 굉장히 많이 못 네네. 갔고 네. 이렇게 수면 상태로 있었던 적도 많고요. 네네. 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기도가 좁아지면 결국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에어웨이, 기도 확보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제 어떤 병, 질환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그 응급, 위기 상황인 거죠. 거기에 몰두하고 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뭐 몰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보고요. 아니 근데 지금 지우는 건강 상태가 괜찮습니까? 네, 목소리만 좀 많이 약하게 나고 아, 네네. 나머지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원이랑 둘째랑 이제 4년 터울이거든요. 그럼 지원이도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4살 때부터 네, 10살까지. 유치원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뱃속에 있을 때 배 만지면서 둘째 이제 동생 생긴 거를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애기 데리고 엄마가 올게, 지원아 조금만 이제 기다리고 있어 했는데 그리고 한 6년가량을 지원이를 거의 제가 보살피질 못했어요. 애 병원에 거의 상주를 하고 있었고 집에 잠깐씩 와서 있을 때조차도 이제 상황이 아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원이가 사실 눈에 안 들어왔어요. 네,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외할머니, 친할머니 양쪽 이렇게 번갈아 지내면서 유치원 다녔고 제가 솔직히 지우 얘기들은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 저도 다른 방송에서 지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많은 방송에서 좀 해서 이 감성팔이한다 이런 댓글도 보고 제가 그다음부터 아유. 정말 지우 얘기는 안 하겠다 정말 했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알아맞추는 모습 같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저 역시도 자꾸 지우 문제는 제 트라우마인지 뭔지 전 자꾸 일부러 덮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정 내에서도 분명히 지원이한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도 저희는 솔직히 미안한 부분이 드는 게 지우한테 너무 집중을 아팠던 아이가 뭐 막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을 많이 저희는 포커스를 그쪽으로 두는 거예요.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계속 얘는 긴장하고 애기처럼 저희는 계속 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원이가 그런 반발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지원이만 혼내고 지우는 감싸는 그런 모습도 예전에 좀 이렇게 좀 막 얘기했던 것 같고. 같은 아이인 지원이 입장에서 보자면 만 4살 때 엄마가 동생 데리고 올게 그러고 가셨는데 거의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마는 병원에 가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와의 스킨십,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모와 놀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외할머니, 친할머니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선 정말 견디기 어려운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혹시 나를 버렸나?
나를 미워하나, 나를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부모는 절대 그런 게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 지원이의 어떤 마음 상태에 많이 자리 잡혀 있고 또 영향을 많이 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지우를 사랑해서 집에 안 오는 거야. 엄마는 지우만 좋아해. 그 동생은 태어났는데 동생이랑 집에를 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운함이 이렇게 담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저희 시어머니가 한 번은 전화가 오셨는데 병원에 있을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유치원에 끝나서 어머니께서 데리고선 집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제 차랑 똑같은 차가 서 있었는데 그 차를 보더니 엄마는 나를 보고 있는데 차에서 안 내리는 거야. 차에서 안 내리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지원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랬군요. 그 오해는 결국 푸셨습니까? 네, 계속 근데 이게 반복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아무리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이미 지원이는 너무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미운 거야. 지원이한테 너무 믿고 엄마 아빠 할머니 모든 가족들은 지우만 바라보고 있고 둘째만 바라보고. 어차피 내가 얘기하고 내가 때를 쓰고 뭐를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아, 그런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때 유치원 생활 이런 건 좀 어땠다고 기억하세요? 어떻게 지낸 사실 걸 좀 병원에 기억하세요? 있을 때 친했던 이제 엄마들한테 가끔 전화가 왔어요. 지원이가 약간의 그런 불안 증상 때문인지 행동이 조금 거칠어졌었나 봐요. 네, 네. 네. 불안해서 공격적인 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조금 잡아당기기도 하고 괜히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치기도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친했던 엄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서운하더라고요.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뭐 해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너무 미안한 행동이지만 내 상황을 알면서 어떻게 전화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지원이가 그때는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보살핌을 못 받고 다니니까 약간 조금 만만하게 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드셨군요. 네.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큰데. 네, 어딜 가도 약간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은. 네, 또 한나 씨도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했겠네요. 네, 그랬군요. 우리 지원이가 되게 힘이 들었. 너무 힘들었겠네요, 아이가. 네. 지금 저도 그냥 형제들끼리 이렇게 우애 있게 다니는 이게 길이던 공원에서 보면 솔직히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두 아들이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질 않아요. 그래서 지원이가 지우한테 조금 이렇게 쌀쌀맞게 굴거든요. 그럴 때 그때도 뭐 항상 지원아 좀 동생인데 좀 챙겨주고 형이 있는 게 얼마나 동생은 든든한 건데 하면서 또 지원이한테 제가 좀 뭐라 그러거든요. 좀 동생 챙겨라. 엄마 아빠 없으면 너가 가장이고 돌이켜 보면은 그냥 지원이 잘못도 아닌데 얘한테 그냥
저도 혼냈던 것 같고 많이. 밤에 제가 방이 마주보고 있는데 항상 자나 안 자나 확인을 자기 전에 들어가는데 지원이한테는 그냥 엄지손가락 한번 믿는다 하고 그냥 나오고 이게 그리고 항상 목적은 지우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지원이한테는 이미 다 큰 아이처럼 믿는다라고만 한마디 하고 지우방에서는 그래도 막 얘랑 이렇게 뭐 말 더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영향이 있는지 저는 완전히 모르겠지만 그런 게 혹시나 또 저랑도 이렇게 좀 말이 좀 없어진 건 아닐까. 저 얘기 속에 저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공부에 관해서 되게 많이 다퉜었는데 엄마랑 제가 슬퍼 보였는지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제 문제 같거든요. 제 아빠의 분명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그런 거를 다 혼자 짊어지고 그냥 아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럼 중학교 때 엄마랑 싸웠던 얘기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계셨어요? 예, 뭐 너무 많은 일이 있었구나. 지연이가 저한테 말 안 하는데도 저도 인터뷰 속에서 그걸 느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어깨에 중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깨에 놓여진 게 한쪽엔 강한 격투기의 강함 속에 살아야 됐고 강한 아빠야지 내가 얘네 먹여 살리고 얘를 병을 다 치유할 수 있고 그거를 계속 밤마다 계속 싸웠어요 그거랑. 근데 네가 약하면 지금 다 무너진다. 이 두 군데 다. 그 무게가 너무 컸어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 강한 격투기 세계에서 제가 또 지면 안 됐었고 팀을 이끌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무 많이 신경을 못 썼고 어떻게 컸는지 그 시간이 훌쩍 커버렸네요. 미안해요. 근데 사실 지원이 아빠께서 아이를 파악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애랑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파악이 안 되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신호를 해석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의 방법도 잘 몰라요. 그러면 사랑은 하는데 아이를 만나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랑해, 화이팅,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 네, 널 믿는다. 네, 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이는 이것 또한 알죠. 아빠가 나한테 관심 있고 나를 아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는 알지만 그 또 아이 입장이 돼 본다면 이게 좀 피상적이고 공허하죠. 네. 약간 속이 비어 있는 강정처럼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 그게 그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막 남자다움을 좀 강조하시잖아요. 아드님을 볼 때. 예. 그죠? 제가 학창 시절에 안 믿어지겠지만 학교 폭력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정말. 예, 중학교 때는 정말. 정말 자세히 듣지 않으면 상상이 좀 잘 안 되죠. 네. 네. 그때도 뭐 힘은 셌고 덩치는 컸지만 네. 이제 성격이 이제 누나들 사이에서 크고 네, 이러다 섬세하고 보니까 여리고. 섬세하고 그러니까. 여리고 네. 부당한데도 이제 받아주고 그랬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그냥 학교 끝날 때까지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이거 뭐 다 말해도 되나? 그래서 또 갑자기 분노가 치미는데 이제 네. 그냥 옆짝이니까 매일 그냥
바디 맨날. 그러니까 선생님 뒤돌라 있으면 매일 맞고. 아, 이거 진짜 이게 많이. 근데 이렇게 뭐 도시락도 싸간 시절에는 이제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내 도시락이 없어져 있고 다 비어 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인데 하나 더. 밑에 바닥에 계란을 2개를 까시고 위에다가 위장용 계란을 또 2개를 깔아주셨어요. 그건 전 말도 안 했는데 아셨다. 그 엄마가 그냥 어떻게 뭐 그걸 진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아셨네. 순간부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뭐 화도 나면서 뭐 엄마의 또 사랑도 느끼고 뭐 좀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그냥 격투기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게 더 집착하고 빠지게 됐었죠. 이게 그냥 겉모습이 좀 강해지고 이런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거를 많이 경험했죠. 제가 진짜 경험이죠. 그래서 아들들만큼은 또 저처럼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무조건 강해야 된다. 그리고 나처럼 눈물 많지 마. 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지원이는 그걸 받아들이는지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네, 머리로는 이해할 겁니다. 근데 뭐 얘도 아직 어린 면도 있고 또 겪었던 상처가 그 연령상 너무 크고 뭐 너무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본인의 서러움이 먼저 건드려지겠죠. 네, 언제나 우리 부모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어떨 땐 들겠죠. 네. 근데 또 지우는 어떻게 보면 태어난 순간부터 꽤 오랜 시간을 부모가 24시간 밀착되어 있으니 지금 이제 청소년 시기에 우리 지우 지금 사춘기인데 좀 제발 좀 저 좀 혼자 두세요. 좀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네, 선생님. 이런 거라면 우리 또 지원이는 이해하지만 상황을 어쨌든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나는 너무 망망대해에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그 도로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나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딱 달라붙어서 막 뭐를 해라 마라. 물론 사랑이고 좋은 뜻이라는 건 알지만 이제 와서 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어떨 땐 부담스러워요. 내 삶을 내 생을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벼락펴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혼자 해결한 적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부모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냥 넘어가거나 참고 지나가거나 얘기를 안 하거나 혼자 혼나고 말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나한테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내가 혼자 다 처리하고 감당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게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크죠.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 전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우가 수행평가로다가 바느질 하는 거를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남자아이들 너무 힘들잖아요. 바느질 하는 거. 지우를 막 가르쳐주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원이도 분명히 이 수행평가가 있었을 텐데 네. 지원이 어떻게 해갔지? 지원이가 이거 숙제라고 엄마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혼자서 해갔거나 아니면 못 해갔겠구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원아 너 어떻게 했어 이때? 남자애들 이거 숙제 해가니? 너 어떻게 해갔어 너는? 이랬더니 그냥 했지. 그냥 이 말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바느질뿐만이 아니라 지우 숙제 이렇게 봐주다 보면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원이는 한 번도 숙제 뭐 도와달라, 뭐 엄마 이거 해가야 되는데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안타깝다. 지우한테 하는 것처럼만 지원이한테 했어도 제가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나왔을 때
그때만이라도 그래도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 아이 알림장이라도 한번 들여다봐주고 그랬으면은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문을 닫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후회가 되네요 지금. 근데 잠깐 지원이 입장이 돼볼까요? 물론 이제 지원이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다 그냥 좀 추정을 하는 건데요. 지원이는 아빠한테 어떤 이야기를 제일 듣고 싶을까요? 지원이라면. 아,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꼭 정답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지원이가 여행을 갈 때 말을 그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이제 태국 여행 갔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술 배워야 된다면서 제가 맥주 한 잔 정말 줬어요. 그때도 되게 애가 밝은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냥 남자끼리 느끼는 약간 전율을 쫙 느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마 지원이가 많이 열려서 제가 봐서는 듣고 싶은 말이 이제 지원이가 농구 NBA랑 UFC 너무 좋아하니까 그 같이 우리 한번 직접 보러 갈까 경기장에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생각 드네요. 예. 네. 저도 좀 듣고 오면 안 돼요? 아, 나 NBA 가서 보는 게 너무 꿈이야. 아드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빠, 바로 아빠라고 하셨어요. 나 꿈이야 진짜 NBA. 뭐 같은 질문을 한나 씨한테 드린다면? 지원이요? 정말 이제 공부라던가 뭐 진로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들 말고 그냥 소소한 일상적인 대화들 그런 거를 가져주길 원하는 건 아닌가. 맞아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만 4살부터 10살까지 6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때 많이 못 줬던 관심을 이제 지원이에게 주려고 엄마는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지원이 입장에서는 심각한 얘기만 하는 거지. 너 성적이 안 올라서 어떡하니? 너 이렇게 해갖고 네가 원하는 대학에 네가 원하는 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뭐 지난번에 어머 여기 오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있는데 거기 뭐 이런 얘기를 얘는 엄마하고 못 해본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이가 엄마와는 일상의 아주 소소한 아주 아기자기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원이가 마음의 빗장을 완전 걸어 잠근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이제 언제든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의 굉장히 어려웠던 그 6년, 그 가족의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이가 겪었을 그런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아이 입장이 돼서 대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믿는다. 오늘 아빠랑 떨어져가 특히 엄마랑 이제 지우 엄마가 병원에 있으면서 지우한테 집중해 있는 시간이 많았어서 미안하더라고. 예전 생각하니까 우리 지원이가 너무 힘들었겠다. 뭐래 좀 기억도 안 난다는 정도 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의 심리를 어쨌거나 갖고 커왔잖아. 이제는 엄마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얘기 언제든지 편안하게 그 버려진 시간 우리 다시 채워보자. 엄마 아빠는 지원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믿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Just wait and see. Parts of me.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살에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 최홍만 씨, 제가 보이나요?
최홍만 선수 주먹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을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만 있으면 항상 뭐가 캄캄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상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두려워지시고 힘들어지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외딴 섬 같은 느낌? 관심으로부터 스스로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는. 근데 이게 반전인데요. 사실 홍만 씨 저 내면에는 굉장히 반전인 거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채널 A